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진짜 행복한 커플은 이것을 공유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토닥토닥. 연애하면 좋은 점 하나는 바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할 연구에 따르면 연인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관계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연인과 사이가 멀어진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럼 무슨 실험인지 함께 볼까요? 커플이라면 특별히 집중해주세요. 자유로운 감정 표현. 로체스터 대학의 브렛 피터 교수는 연인 사이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90쌍의 커플을 모집했어요. 먼저 피터 교수는 커플들에게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영상을 한 편 보여주고 연인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단 절반의 커플에게는 자유롭게 느낀 점을 얘기하도록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자신의 소감을 말하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하지 말라고 했죠.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던 커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손잡기 게임. 브렛 피터 교수는 커플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명이 박스 안에 손을 넣어 손으로 특정 단어의 모양을 만들면 나머지 한 명이 그 손을 만져서 무슨 단어인지 맞추는 게임이었죠. 사실 이 게임의 목적은 두 사람의 손잡는 시간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했던 커플과 못했던 커플 사이에는 실험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손을 만진 시간, 감정 표현을 한 커플은 169초로 나왔고 감정 표현을 안 한 커플은 137초로 나왔어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말했던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연인의 손을 훨씬 더 오래 만진 거죠.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만지고 싶은 느낌. 브렛 피터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친밀감 때문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친밀감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예요. 연인 사이에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만큼 관계의 친밀감이 낮아지죠. 실제로 위 실험에서 감정 표현을 못하게 했던 커플은 대화를 하고 난 뒤 친밀감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후 게임을 할 때 연인의 손을 덜 잡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오늘 영상의 교훈 하나, 연인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굳이 얘기해서 뭐해?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같은 생각은 옳지 않아요. 행복한 것이든 슬픈 것이든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무엇이든 연인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소소하게 주고받는 감정 표현들이 모여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튼튼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교훈, 상대방이 먼저 감정 표현을 하면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주도록 노력하세요. 아무리 솔직한 감정도 상대방이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친밀도는 높아지지 않거든요. 만약 연인의 감정 표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지난 영상 연인을 위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과 연인이 힘들 때보다 기쁠 때 더 잘해야 하는 이유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두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연인이 힘들 때 조언의 역효과. 연인이 힘든 일이 있어 고민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연인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조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스트레스 지수가 조언을 받은 날이 42%, 조언을 받지 않는 날이 27%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날이 조언을 안 받은 날보다 더 높게 나온 거예요. 볼거 교수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데이터를 몇 번이나 검사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연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날에는 확실히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갔어요. 뉴욕 대학 심리학과의 닐 볼거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나 조언을 받으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마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조언을 해준 사람에게 뭔가 빚진 느낌 또는 조언을 받은 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것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날에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연인에게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한 날의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졌습니다. 이런 날은 말하자면 연인이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한 거예요. 분명히 조언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간접적인 조언을 한 거죠. 직접적인 조언이 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조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한 날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거고요. 조언의 원칙. 볼거 교수의 실험은 어떤 조언을 하느냐만큼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도 무척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아무리 유용한 조언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같은 직접적인 조언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대방에게 넌 이런 것도 못해? 혹은 넌 왜 혼자 해결 못해? 같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자괴감까지 느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럴 때는 볼거 교수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 힘들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됐어 같은 방식을 말이에요. 연인이 힘들 때보다 기쁠 때 더 잘해야 하는 이유. 캘리포니아 대학의 셸리 게이블 교수는 연인이 기쁠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힘들 때 반응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연인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쏟는 반면 연인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애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연인이 기쁠 때 어떻게 반응하냐인 만큼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도록 노력해 보세요. 물론 그래도 연인이 힘들어할 때 위로와 공감을 해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행복한 연애란 결국 두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그럼 상대방이 기쁠 때 애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셸리 게이블 교수의 연구를 통해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애인의 기쁜 일에 대처하는 자세.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의 셸리 게이블 교수는 연인의 기쁜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끔 나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해요. 두 번째, 긍정적이고 수동적인. 호들갑까지는 아니지만 함께 기뻐해줘요. 별말 안 하지만 좋아해주는 건 분명해요. 세 번째, 부정적이고 적극적인. 좋은 일에 대해 그것의 단점을 지적해요. 좋은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을 알려줘요. 네 번째,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저희 좋은 일에 대해 딱히 신경 안 써요. 무슨 일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게이블 교수는 총 89쌍의 부부들을 모집해 평소 자신의 기쁜 일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유형으로 반응을 보이는지 조사했어요. 그리고 각 부부에게 2주 동안 매일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그날의 관계 만족도를 일기처럼 작성하도록 했죠. 2주가 지나 연구진은 부부들의 일기를 모아 자신의 기쁜 일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관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부부 관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었어요. 이건 사실 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반응들은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원래 호들갑을 떨지 않는 스타일이거나 연인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도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주려고 노력해보세요. 당신의 격한 반응 덕분에 상대방은 지금 관계에 더 확신을 갖고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진짜 행복한 커플은 이것을 공유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